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외신에서 찾아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테슬라가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2월 회의에서 로보택시에 집중하기 위해 저가 보급형 전기차인 가칭 모델2 개발을 포기했다는 보도로 주가가 6%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머스크가 로이터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하게 되면서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머스크의 로보택시 공개 트윗이 나왔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오는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픽업 사이버트랙이 그랬던 것처럼 당초 계획에 비해서 로보택시는 많이 뒤처지기는 했는데요. 원래는 2020년에 100만 대가 넘는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릴 것이다라고 자신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이 2024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늦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로보택시가 아직까지 본격화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좀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분석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세를 걸었었는데요. 시간외에서 로보택시 모멘텀으로 반등이 3% 가까이 나왔던 만큼 과연 이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자율주행 쪽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런티아나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 자율주행으로 엮이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의 흐름 오늘 정규장에서 함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우리 경제가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KDI에 따르면 4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지만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 반등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세가 경기 부진을 누그러뜨리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는 부진하다라고 해석하는데요. 3월의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 일평균 기준으로는 대미국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대중국 수출도 이전보다는 좀 기지개를 펴게 되면서 서서히 부진을 씻어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 자체가 상품 소비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보이며 부진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으시면서 전반적인 이 국내 경기에 대한 온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별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잠정 매출은 30% 정도 감소하며 6조 1,28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생산 세액공제 금액이 1,889억 원이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1,889억 원을 뺀다면 사실상 300억 원가량 적자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 AMPC는 현재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전 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이 8조 원을 넘었고 영업이익은 3,382억 원을 기록했었는데 그래도 AMPC를 뺐을 때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에 확실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과거 대비 악화한 것은 역시나 전기차의 수요 둔화 그리고 메탈 가격 하락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메탈 가격은 3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배터리의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뿐 아니라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당분간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리튬 등 주요 메탈가 안정화에 따른 완성차 업계의 재고 수요 회복 그리고 GM 주요 고객사의 신차 출시나 이 공장 본격 가동 등이 향후의 실적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함께 좀 실적 체크해 보셨기 때문에 과연 정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을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반도체 공장에 차세대 유리기판 적용을 고려하면서 국내 부품업계들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난해 5월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SKC를 비롯해 삼성전기, LG이노텍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며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고성능 AI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유리기판을 채택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소재 대신에 유리를 채용한 기판인데요. 일단 플라스틱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고 열과 휘어짐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신호속도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는 점이 여러 가지 차세대 소재로 꼽히고 있는 이유인데요. 국내에서는 SKC가 가장 먼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들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이 부품업계 양강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신성장 동력으로 유리기판을 점찍고 생산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지난주 말부터 계속해서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그 기대감을 반영하게 되면서 유리기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KNJ, FNS테크, JNTC, 피로틱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순서대로 구분을 해드리니까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IBM과 디지털 사업 협력을 강화하는데요. 박지원 그룹 부회장과 임원진이 미국 뉴욕에 있는 IBM 본사를 방문해서 이 수석 부회장들을 통해서 IBM 경영진과 디지털 솔루션 ESG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산그룹과 IBM은 두산밥킷 해외 사업장 전사적 자원 관리와 시스템 구축, 그룹 내 운영 기술 보안 솔루션 적용, 그리고 인공지능 전략 수립에서 협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양자 기술 현황을 살피기 위해 IBM 퀀텀 컴퓨팅 연구소를 둘러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그룹 내 퀀텀 컴퓨팅 인력 양상을 위한 퀀텀 액셀러레이터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요. 비즈니스 사례 발굴과 연구를 위한 파트너사로 IBM을 선정했습니다. 관련해서는 두산 주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퀀텀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또 양자 관련 종목들까지도 엮어서 생각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은 한 매체 단독 보도로 준비했는데요. 카카오가 인공지능 전문자 회사 카카오브레인 본사 조직으로 흡수 합병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자체 생성형 AI 모델인 코GPT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7년에 카카오브레인을 별도 자회사로 설립한 지 7년 만에 이렇게 흡수 합병을 하게 된 것인데요. 늦어도 상반기 내 합병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는 이유는 AI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 이 같은 움직임을 생성형 AI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카카오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요. 카카오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묶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